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중 일정을 마쳤습니다. 첫 다자 외교를 마무리한 김 위원장은 열병식을 계기로 북러 북중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사회에 자신의 존재감을 한껏 드러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 위원장 방중 일정 4박 5일 마치고 북한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번 첫 다자 외교 행보인데 전반적인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글쎄요, 단기적으로는 최대 승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닐까. 왜냐하면 국제적인 고립 은둔에서 탈피를 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북러 밀착으로 인해서 소원해졌던 북중 관계. 지금 뭐 북러 밀착으로 군사적인 협력은 좀 강화되고 있지만, 예,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의 영향은 미미한 걸로 보여져요. 북한 경제가 상당히 좀 안 좋거든요. 예, 네. 지난해 한 3% 이상 성장했지만 그거는 뭐 국가 투자, 뭐 주택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북중 무역에 의존하는 이 장마당은 상당히 사정이 안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회복하는 데 주력을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북중 관계 회복이 두 번째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결국 김 위원장의 빅픽처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2018년, 19년 때도 중국을 4번 갔지만 모두 이제 북미 이 협상 전후였거든요.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비한 중국과의 어떤 사전 협력, 후방 다지기, 또 이렇게 봤을 때 또 하나 이제 사이드 이펙트 어떤 부수 효과라고 그러면 아직 이제 김주애가 열차에서 내리는 장면만 있고 그 이후 동선은 없어요. 그러게요. 그러나 어쨌든 국제사회의 얼굴을 내밀었고 또 우리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어쨌든 김주애에 주목을 했거든요. 그러면 후계자의 대외적인 뭐 국내는 뭐 북한 국내는 이미 얼굴을 내밀었지만 예, 외교 무대에 어쨌든 얼굴을 내밀었다. 그렇게 보면 참 챙긴 게 많다. 김정은 예. 정권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예. 그 노동신문 보니까 그 굉장히 많이 이번 방중 행사에 대해서 보도를 많이 했던데 북중러 사진도 굉장히 크게 일면에 실었고요. 이렇게 대대적인 보도를 한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이제 어제 신문이죠. 예. 네, 오늘 건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만 평소처럼 6면을 발행을 했는데요. 예, 거의 화보집 수준으로 이 중국 방문을 도배를 했더라고요. 예, 예, 예.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북한 내부가 그렇게 뭐 순조로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노전쟁 파병으로 인해서 그 후유증 두 번이나 이제 관련된 전사자들 그 위문 행사를 했고 예, 김 위원장이 뭐 직접 속죄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지금 민심이 좀 동요하고 있거든요. 네, 경제도 그렇게 순조롭지 않고 그 상황에서 이제 최저 결속 효과를 이제 대대적으로 강조하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수십 개국이 참여한 이 다자 행사였지만 예, 지금 김 위원장이 의전서열 두 번째고 우푸틴 좌정훈 그러니까 천안문 성루天安문 성루에서 오른쪽에는 푸틴 왼쪽에는 김정은 이건 김일성도 이天安문 성루에서 1959년에 마오쩌둥 가렵해 못 썼거든요. 예, 예, 네. 오른쪽 네 번째에 섰는데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세계적인 지도자다, 이 외교적인 탁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체제 결속을 도모하는 네, 그런 의도라고 봐야겠죠. 예, 예. 이번 정승절 행사에서 김 위원장이 북러 만남도 있었고요.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는데 김 위원장의 방중 일정 가운데 좀 어떤 점을 가장 눈여겨보셨습니까? 일단은 이제 북러 북중 정상회담을 했죠. 그렇게 보면 이제 북러는 한 2시간 반 정도, 현재까지 북중은 한 2시간 정도 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아마 소규모 연회 다과회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내실 있는 회담은 북러가 아니었나. 향후
의무를 더 다하겠다, 형제 의무를. 그러고 보면 북러 정상회담이 사실은 지금 숨은 그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지금 향후 김 위원장의 방로가 이제 예상은 돼 있지만 성사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거든요. 시기별로 봤을 때. 그렇게 보면 북러, 북중 모두 관계를 활용하는데 이제 성공했다. 비교적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다자무대 그러는데 원래 다자무대는 사실은 이제 수십 개국이 참여하면 현장에서 즉석에서 많은 30분짜리, 10분짜리 다자 정상회담들이 막 양자 다자 열리거든요. 예. 근데 김 위원장의 행보는 다자무대지만 사실은 다자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네. 북러, 북중이었지. 그렇게 보면 아직은 다자 외교 무대는 김 위원장이 낯설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상대로입니다만 북중로는 정상회담이 없었거든요. 예. 일각에서 북중로 신냉전 외교다 그러지만 신냉전 구도는 북중로 3국의 이해관계 차이로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예. 김 위원장이 어제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에 중국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국비급 정상회담을 북한과 처음 한 건데 이번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북중 정상회담의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관계 회복이 방점이죠. 예. 그러니까 북러 밀착. 그리고 김정은 정권은 2017년 말까지는 북중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예. 김 위원장이 이제 외교보다는 내치에 집중을 했고 권력 기반 강화, 핵 개발 주력 이러면서 북한 내 친중 라인들을 장성택을 포함해서 전 당 행정부장, 고모부죠 채용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보호하고 있던 김정은 남까지 2017년 2월에 말레이시아에서 암살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북중 관계는 최악이었는데 이걸 다시 회복한 게 이제 2018년, 2019년 소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남북미 정상회담 때 4번이나 방중을 했거든요. 네. 이때 이제 회복을 했으나 그러나 이제 비교적 최근이죠. 북러 밀착 지난해 6월 푸틴의 방북, 그다음에 북러 신조약, 사실상 군사 동맹 조약. 이 북러가 급속히 밀착하면서 북중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의 영향력이 축소되니까.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상반기 중에 부분적인 관계 개선 움직임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제 정상급에서 확인했다는 게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의 큰 의미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발언, 주목할 만한 부분이 네. 김정은이 북중 교역 얘기를 했거든요. 예. 특별하게 경제에 또 배우고 싶다고 말을 했고, 네. 이 얘기는 본심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보는 러시아지만 예. 경제는 경중이거든요. 예. 2023년 기준으로는 북한 대외교역의 98.3% 압도적이죠. 이게 중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러 밀착으로 인해서 북중 관계가 소원해졌고 이게 경제적으로 북한에게는 상당한 타격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예.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관계 정상화의 어떤 상징성도 부여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속셈은 경제 협력을 좀 활성화하고 싶어, 교역을 활성화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네. 시 주석도 그 경제 카드로 사실은 김정은을 끌어당겼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딸 주혜가 동행한 것이 포착이 되면서 막루에도 함께 오를까 관심이 모였었는데 사실 도착한 이후로는 따로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이번 동행으로 그래도 딸 주혜 존재감이 어느 정도 각인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절반의 성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天安門 성로에는 일부 퍼스트 레이디들이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주에는 퍼스트 레이디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죠. 예. 그리고 중국 측이 주회가 막루에 올라가는 걸 제가 보기엔 막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일단 왕조 세습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왕조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제 공산주의국가를 만들었으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주해가天安문 성로에 올라가면 전 세계 언론이 김주해를 비추거든요. 예. 시진핑을 비추는 게 아니라 그게 좀 불편했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또 하나는 이제 13살짜리가天安문 성로에 올라가면 또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어떤 그 우발적인 상황에서 외교나 이런 건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 자, 그런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아직은 뭐 보도가 안 나왔습니다만 예. 지금은 열려 있어요. 가능성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평양으로 직접 돌아갈지 아니면 텐진이나 이런 데 몇 군데를 들릴지 아직은 가능성은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주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그런 현지 시찰에서 동선의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예. 만일에 그게 없다면 딱 한 장면 찍히고 만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북한 측은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예. 김주의 후계자 수업이 진행 중인데 이제 해외 현지 수업까지 한 거거든요. 예. 해외 연수까지.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딱 한 장면 찍히고 돌아간다 그러면은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아쉽겠죠. 예. 남아있는 가능성은 김 위원장이 돌아가는 과정에 일정한 뭐 텐진이나 일정 경제 지역이나 이런 데를 시찰하고 예. 여기에서 김주혜가 모습을 드러내면 이제 북한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겠죠. 예. 이번 전승절에서 북중러가 상당히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계속 장면마다 보여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초반에 잠깐 언짢은 그 기세가 내비쳤지만 전반적인 공식 평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중러 밀착하는 상황에서 국제 정세는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차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각에서 뭐 신냉전 구도의 서막이다 그러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냉전 때는 공산주의 블록과 자본주의 블록이 따로 있었고요. 예. 공급망이 각각 따로 돌아갔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은 세계 공급망이 하나거든요. 예. 그리고 이념이라고 하는 세멘트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만 봐도 이미 한미일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바이든 때 했거든요. 이제 그 정도 협력 체계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또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는 것 같지만 일정한 경쟁 관계도 있거든요. 이번에 푸틴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착잡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잠재적 경쟁 상대의 군사력을 받고 또 시진핑 주석이 중화민족주의를 강조했거든요. 예. 중국민족주의를.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연해주, 아무르주, 하바롭스크주 이 방대한 한반도의 서너 배 되는 그 면적을 사실은 원래 1860년 베이징 조약, 1858년 아이온 조약으로 청나라 관할이었던 걸 러시아가 그냥 거의 강제로 가져간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면 이건 시진핑 주석하기엔 또 머리가 아픈 거거든요. 왜냐하면 북미 관계 개선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감소를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이게 새로운 신냉전 서막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리고 신냉전으로 가기도 쉽지는 않을 거다. 따라서 좀 차분하게 이 흐름을 좀 평가를 하고 너무 성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결국 김정은 트럼프의 세컨드 라운드, 2라운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오히려 북미 관계가 이 한반도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좀 면밀한 분석과 함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일정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